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대구 콘서트 티켓팅 성공하셨나요?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직접 티켓팅은 아슬아슬하게 높였지만 다른 분의 티켓으로 대구 콘서트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상했던 대로 임영님의 티켓 파워는 어마어마한데요. 지난번 인천보다 숫자상으로는 조금은 여유로워 보였지만 그래도 흰 눈밭에 이선자가 뜨는 것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정말 티켓팅 성공하신 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티켓팅에 실패하신 분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계정당 디바이스 하나만 된다고 해서 지난번과는 달리 PC로 도전했는데요. 8시 땡 하자마자 클릭을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잘 클릭은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 휴대전화보다 더 클릭이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잠시 먹통인 화면을 보고 이번에는 인천 콘서트보다 더 뒷번호를 받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잠시 기다리니 3만 번대 초반 번호가 찍혀서 지난번보다 10,000명이나 더 빠른 번호라 기대감이 불었네요. 아래쪽 대기 번호도 보였는데 약 6만에서 7만 정도의 팬분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지난번 인천 콘서트 티켓팅보다는 조금 적어서 이번에는 혹시나 티켓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카운팅이 줄기를 바랬습니다. 한 5,000번 정도 계기열이 바뀌었을 때 예매율이 90%가 되었는데요. 달력을 클릭해보니 9일 러브석은 34개, 피스석은 437개가 남아있었고, 8일은 러브석 30개, 그리고 피스석 129석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은 평일이라서 그랬는지 러브석 96개, 그리고 피스석 953석이나 남아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죠. 정말 카운팅이 너무나 늦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결국 3,000이 되자 예매율이 95%, 그리고 빨간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96%였는데 드디어 카운트 0이 되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청천벽력인지 갑자기 화면이 먹통이 되면서 응답 없는 페이지가 되었는데요. 페이지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페이지를 종료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네요. 그야말로 튕긴 것이 아닐까 걱정을 하며 대기 버튼을 눌렀더니 그래도 다행히 다시 돌아와서 무사히 문자 입력 화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매창을 보았는데 이상하게 잔여석은 많으면 79석까지 있었지만 눈앞에는 흰색 눈밭만 펼쳐지고 있었죠. 실제로 104구역은 79라는 잔여석이 쓰여져 있었는데 화면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새로 고침을 눌렀는데 101좌석에 2좌석이 뜬 것을 보고 너무나 흥분돼서 눌렀지만 이미 다른 고객들께서 이미 선택한 좌석으로 이선자가 떴네요. 지난번 인천에서는 잔여석이 거의 남지 않아서 아예 포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잔여석 1000석 가까이 남았다는 글이 보이니 새로 고침을 계속 누르게 되었는데 그래도 눈밭이라는 것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팬분들이 이미 좌석을 선점해서 결제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매크로는 물론 1인 1계정 1개의 디바이스 접속을 필수로 해서 예전 콘서트 티켓팅보다는 조금은 대기수가 적어서 기대를 걸 수 있었지만, 역시 임영님의 콘서트 티켓팅은 정말 피켓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속 기다리며 티켓팅을 하는 동안 숫자는 1이나 2로 줄었지만 들어가면 포도알이 없었던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도 지난번 인천에 이어 티켓팅을 실패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밤늦은 시간 다시 한번 티켓팅을 노려볼까 하는데,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 티켓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번 티켓팅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는 특이하게 4,000번대 대기번호를 받아서 처음으로 많은 포도알을 보고 신기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처음에는 빠른 번호가 찍혀서 믿어지지가 않았고 900번대로 들어가니 순식간에 숫자가 줄어서 입력창까지 갈 수 있었다며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고, 결국 티켓팅에 성공해서 도파민이 터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네요. 혹시 대구 콘서트에 갈 수 있게 되면 아주 생생한 스포 없는 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오늘 있었던 임영님의 리사이틀 콘서트 티켓팅에 대한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어제 전해졌던 임영님의 섬총각 영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섬총각 영웅 소식입니다. 2일 화요일 저녁 SBS에서 방송되는 영희와 찐친들의 무계획 섬마을 라이프 섬총각 영웅 2회차가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을 기다리는 중간에 넷플릭스에서 섬총각 영웅 광고가 몇 번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임영님의 방송 직전에 광고를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았네요.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2회차 섬총각 영웅은 임영님이 이번에 발표한 신곡들과 예전 노래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특히 라이브 노래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남자가 모두를 배려하고 아끼는 모습이 정말 좋았고, 마라 맛을 좋아하는 임영님을 위해서 일부러 마라를 챙겨오고 마라 음식을 만들어주고 임영님의 라이브 노래 장면을 직캠으로 촬영하면서 노래를 듣고 눈물을 글썽이는 순수한 요리사 태훈님의 모습이 감동이었는데요. 가수 앞에서 살짝 긴장한 듯 보이면서도 끝까지 임영님과 함께 입을 맞춰 노래를 부른 이희경님도 멋지고 부럽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음식을 만들 때 매운 양파를 까거나 썰면서 뒤에서 묵묵히 보조해주는 임영님 모습이 아주 멋있었는데요. 궤도님이 라면을 삶을 때에는 라면 봉투와 스프 봉지를 버리라고 뒤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 임영님의 모습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태훈님이 요리를 주도적으로 하니까 설거지할 때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도 멋있었는데,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따뜻한 인성을 보고 임영님을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번 방송에서는 특히 재미있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소모도의 첫날 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와서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갑자기 나타난 벌레를 보고 도시 남자들이 당황을 했는데,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나타나는 히어로처럼 임영님은 씩 웃으면서 나타나 겁없는 상남자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희경님과 궤도님은 무릎을 꿇으면서 쓰러지고 쫄보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반면, 임영님은 두 사람을 위해서 벌레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꼭꼭 닫아서 방역 조치를 해주는 웅스코의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잘 때도 임영님은 편한 곳을 형들에게 양보하고 혹시 벌레가 들어올지도 모를 마루에서 잘 곳을 정했는데 정말 배려심이 돋보였죠. 세안을 하고 나서 쌩얼의 임영님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피부 미남이었습니다. 화장품 광고를 찍어도 될 것 같은데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는 듯하게 보였죠. 겁 많은 형들 앞에서 보조개 들어가는 웃음 짓는 임영님 정말 귀엽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영상 중간 임영님의 플레이리스트가 배경음악으로 들리면서 영상 분위기를 한결 살려주었는데요. 언젠가 임영님의 플레이리스트를 싹 다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모도의 2일차 아침, 깨끗한 자연 풍경과 바닷가가 멋있어서 눈길을 끌었는데, 임영님의 새 앨범 중에 빠르고 경쾌한 노래가 연달아 흘러나와서 그 반가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부지런한 요리사 태훈님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어제 먹고 남은 재료로 새로운 김치볶음밥을 만들었는데, 계란 후라이를 하나를 해도 취향에 따라서 골라 먹으라고 반숙과 완숙을 해주었네요. 자다가 바로 일어난 임풍성님은 계란 국물부터 마시며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넷이서 나란히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데 정말 사이좋은 친구, 형제와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궤도님은 영웅이가 잘 웃어주어서 좋다고 했는데, 임영님은 타이훈과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주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네요. 임영님과 이경님은 서로 설거지를 하겠다고 사처했지만 임영님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자 챙이 큰 밀짚 모자를 위에 덮어주며 그늘을 만들어주고 시원한 제로콜라도 전해주며 임영님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식재료 해산물을 잡으러 배 타고 떠난 곳에서 임영님은 신곡 원더풀 라이프가 분위기를 살렸는데 정말 제격이었죠. 임영님은 평생 안 하는 것도 한번 하면 빠질까봐 걱정된다며 처음 해보는 낚시에 기대감을 갖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들 초심자 임영님의 행운을 기대하는 모습이었는데 처음으로 낚시할 생각에 들뜬 모습이 아주 귀여웠습니다. 시청자들은 영상을 보랴, 임영님 신곡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노래 제목을 떠올리랴, 그리고 따라 부르기까지 정말 바쁜 순간이었는데 영상을 보는 내내 정말 행복했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임영님은 함께 동행한 이장님에게도 바지핏이 잘 어울린다고 패션 감각이 좋으시다고 칭찬을 해주었는데요. 빈말로 가장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썰미 있게 사실적인 것을 체크해서 솔직하게 칭찬을 하니까 그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았네요. 낚시 좀 다녀본 태훈님은 미끼 끼우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임영님은 미끼가 아플까봐 미안해라면서 인상을 쓰고 미끼를 준비했고, 이어서 낚싯대 사용법을 잘 모르자 멋쟁이 이장님이 속성으로 레슨을 해주면서 인생 첫 낚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가하고 여유로운 바닷가에서 낚시에 몰두하게 되자 다들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시간을 즐겼는데요. 임영님은 낚싯대가 움직이자 마치 랩을 하듯이 평소와는 달리 말이 짧아졌는데 그 모습도 정말 귀여웠습니다. 무릎을 반동으로 구르면서 최선을 다했던 임영님은 여름에 나오는 각시볼락이라는 물고기를 잡고 엄청 좋아했는데요. 멋쟁이 이장님은 임영님에게 모든 복이 있는데 수복도 있다고 임영님을 극찬해 주었죠.
한편 이경님은 전복을 따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 물질을 했는데요. 손바닥만한 대형 전복을 몇 개나 따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낚시를 마치고 이장님이 노래 한 자락 해보라고 하자 임영님은 망설임 없이 나훈아님의 사내를 무반주로 불렀는데요. 바다가 내어준 선물에 노래로 화답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키가 큰 임영님이 긴 팔로 셀카를 찍었죠. 흐뭇하게 양손 가득 들고 집에 돌아오자 다들 땀을 식힐 때 임영님은 물고기 물을 갈아주고 지금 볕이 좋으니 빨래를 널면 딱이겠다면서 형님들에게 일바지나 빨래거리를 달라고 전했네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배 타고 낚시를 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참으로 부지런하고 남을 배려하는 성품이 정말 대단한데요. 빨래도 대충 한번 돌릴 줄 알았더니 흰색과 검정색을 구분해서 빠른 것을 보니 임영님 사전에 대충대충이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는 이희경님이 국수를 삶고 사온 콩국물과 얼음을 활용해서 시원한 콩국수를 만들어 먹고 탕수육 찍먹 부먹 하듯이 콩국수에 설탕이나 소금이냐 원하는 것을 넣어서 먹었는데 개인 취향을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임영님은 뭐니뭐니 해도 노래할 때가 가장 멋있고 매력적이지만 음식 먹을 때 입모양이 참 예쁜데요. 어르신들이 보면 먹을 때 복이 들어온다고 더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오후 시간, 궤도님은 잠든 이경님의 유튜브를 끄고 이불을 덮어주고 부지런한 태우님은 생선을 손질하고 고추기름을 만들고 오늘 구했던 싱싱한 해산물로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줄 생각에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요. 태우님은 물고기를 튀겨서 임영님이 좋아하는 마라 양념을 해주었고 이경님은 따온 전복을 회로 썰었고 임영님은 양파를 썰어서 간장 소스로 즉석에서 장아찌를 만들었는데 임영님 얼굴 사진이 있는 햇살 담은 간장을 들고 와서 멋쩍게 웃었는데 또 한 번 미소가 번졌네요. 원래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임영님은 마라 맛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태훈 형님이 해준 이 음식이 신선하고 너무 맛이 있었고 섬에서 이런 요리를 맛볼 줄을 몰랐다며 이 순간을 기록하는 사진을 여러 장 촬영했는데요. 꿈만 같은 일들 원더풀 라이프가 흘러나왔는데 정말 신비롭고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라면 광인인 궤도님의 아주 특별한 라면 파티도 벌어졌는데요. 다들 맛있다며 먹는데 임영님만 먹지 않길래 식당 관리 때문에 안 먹나 했더니 임영님은 꼬들면보다는 좀 더 부른 라면을 좋아해서 기다렸다고 전했죠. 두 눈을 꼭 감고 저도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맛있게 음미하며 먹는 모습을 보니 늦은 시간에 저도 라면 생각이 나서 먹고 싶은 것을 참느라 참으로 혼났습니다. 태훈님이 잘 때마다 임영님 노래를 들으며 가사를 외우려고 하는데 잘 안 외워진다고 하자 이경님은 얼마 전 매니저 결혼할 때 임영님 노래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들으면서 임영님은 갑자기 무반주 생라이브로 들꽃이 될게요를 잔잔히 불러주었는데 정말 언제 어느 때 들어도 너무나 좋았던 임영님의 노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궤도님이 집에서 온기를 많이 듣는다며 진짜 좋아한다고 하자 임영님은 온기도 불러주었는데요. 갑자기 여름밤 작은 콘서트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태훈님은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고 궤도님은 감동을 주고 울림이 있다고 했는데 너무나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임영님과 같이 가까이 있으면서 밥 먹는 것도 부러웠지만 특히 바로 눈앞에서 임영님의 라이브 무대를 볼 수 있다니 정말 부러웠습니다. 과자 몇 봉지를 쌓아두고 다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임영님은 결혼에 대한 질문에 예전에는 35쯤이면 결혼해야지 했는데 지금 나이가 되고 보니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했죠. 형님들은 결혼은 다 때가 있다, 결혼하면 좋은 점이 있다 솔직한 조언을 해주었고 임영님은 그때 잠깐만 하더니 노래방 기기를 갖고 나와 갑자기 방구석 노래방 방구석 미니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경님은 사랑은 늘 도망가를 살짝 긴장한 듯 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1절을 불렀고 임영님은 엄지척을 해주고 잘한다 추임새를 넣어주며 박수를 치더니 다시 2절을 불렀는데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부르는데 너무나 부드럽고 감미로워서 보기만 해도 분위기에 빠져들 정도였습니다. 다 같이 떼창까지 부르고 궤도님은 촬영에 집중하고 너무나 행복한 표정들을 보니 모두에게 편안하고 힐링이 됐던 여행인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4명의 모임을 무엇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 상의를 하다가 임영님은 섬 타는 사이가 어떠냐고 했고 궤도님이 장명 센스가 좋다고 칭찬하자 임영님은 요즘 가사를 쓰니까 잘 떠오른다고 말을 했는데 형들 앞에서 귀여운 모습을 보여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단톡의 첫 대화는 태우님의 사랑해였는데요.
임영님은 첫마디가 멋있다며 요즘 평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 표현을 잘 못해서 타이틀곡에 그런 주제를 담은 순간을 영원처럼이라고 했죠. 궤도님은 좋아하는 과학자 칼 세이건이 이 외로운 우주에서 외로움을 버티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었는데, 임영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면서 외로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날 대화의 분위기와 너무나 잘 매치되는 곡이라서 함께 있던 형님들도 시청자분들도 아주 공감하면서 봤을 것 같은데요. 임영님은 이번 여행을 계기로 많이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되자고 했는데, 다들 민망해하지 않고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섬총각 영웅의 테마곡 나는야 히어로가 나왔는데요. 바닷가 큰 바위 위에서 임영님 혼자 스탠드 마이크 앞에서 드론 카메라를 보고 노래를 불렀는데, 에어기타를 치는 듯한 동작도 멋있었고 밝은 표정과 어우러져서 정말 세상 불가능에 없는 히어로, 누구에게나 힘을 주는 히어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